건강상의 이유로 나흘간 휴식을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식 업무에 복귀합니다. 정부 개각을 단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연합전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한 개혁입법연대를, 한국당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연대를 추진 중입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개각 대폭이냐, 소폭이냐, 중폭이냐 일단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중폭 정도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부겸 장관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적인 내용보다도 큰 폭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김부겸 장관을 저도 뭐 취재 차원에서 이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는 만나봤을 때는 안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청와대 의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가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장관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두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입지를 더 좁혀놔서 만약 나가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문심이 실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사과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관들의 SNS 이 국민과의 소통은 좋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정치인 교수들이 정치인 장관들이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좀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이 혁신, 도약, 안정 이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2018년까지는 이 혁신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드라이브를 했죠. 이제 만약에 이제 재편이 된다 그러면은 도약길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인물 중심으로 이제 되겠죠. 이 도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개혁을 했지만은 이제 도약, 즉 충성적인 어떤 마인드,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아시다시피 이제 일종의 좀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사령탑 이 구성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관료들로 중심으로 수석을 만들어졌습니다. 이 관료 중심이 뭐냐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러면은 장 차관들과 같이 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 차관들 경제부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제부처에 있는 그 장관들을 정치인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관료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매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경제사령탑들이 관료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경제 중심의 장차관의 사령탑들은 정치인으로 가는 것이 일종의 맞죠. 왜? 도약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은 경제사령탑들의 입각, 그 개각 이 부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김부겸 장관의 거치도 좀 많이 관심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 김부겸 장관의 거치에 따라서 당권 경쟁,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것도 이제 한 축인데 민주당 당권 입장에서 당권을 이제 생각해 보면 김부겸 장관은 사실은 중도 보수를 흡수할 수 있는 상당히 또 흥행 요소도 갖춘 매력적인 인물이기는 합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당 대표를 뽑는 것이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각에서 여전히 필요로 하고 문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줬으면 하는 것이 청와대 쪽의 입장인데 이 당 쪽에서는 오게 되면 굉장한 중량급 어떻게 보면 후보가 되고 또 여러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돼서 여러 가지 내면 뭐랄까요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와서 흥행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지만 당선은 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주 막강한 또 후보들이 버티고 있어서 아주 이런 뭐랄까요 좀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는 되지만 주인공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이렇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어떤 시그널, 즉 신호를 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내에 일어난 정치 스케줄에 있어서 사실 시그널을 그렇게 명확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가 이제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번 경우에 이제 김부겸 장관을 교체한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명확한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일부
일부 언론에서는 민심보다는 당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결국 뭐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니시티브를 친문이 다 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문의 후보들이 일종의 질서정연하게 교통정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김부겸 장관이 핵심 코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만약에 교체가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사인을 본다 그러면은 당내 경선은 상당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김부겸 장관을 당대표로 하라는 사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이 얼마 전에 부엉이 모임이라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친문들의 모임이죠. 밤새도록 부엉이처럼 문을 지키겠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부엉이 모임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김부겸 장관이 사표를 친다 하더라도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부엉이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당내의 질서 정리나 의견 모임에 김부겸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체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기 때문에 예. 이미 사임을 하라고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오해 요소가 많아서 네. 예. 지금은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보면 강렬한 그 당대표로 나갈 의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잡는 것이 청와대나 당의 입장에서도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으로서는 엄청 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만 하더라도 이번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당내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예. 그리고 흩어져 있는 친문 세력들에 대한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뭐 탐사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부겸 장관의 생각은 그러다 치고 이걸 여쭈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 친문으로 채워지면 뭐 그에 따른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바로 그런 점도 이제 아까 부엉이 그런 어떤 지지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친문 세력이 장악을 한다, 주도한다 이런 역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대통령이 내보내고 싶어도 내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친문 세력을 어떻게 보면 전국 전체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발감이라든가 예. 견제 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대통령 선거는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김 장관을 예. 저는 주자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탁현민 행정관의 사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려한 이 부분,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보진 않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참 실세네 실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선임 행정관 2급 상당이죠. 2급 상당이면은 뭐 상당히 중책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에서 보자 그러면은 행정관 한 사람의 거취를 두고 이렇게 청와대가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여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인데 이런 거죠. 보니까 뭐 6월 30일 날에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정말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 오면은 놔주겠다 이렇게 첫눈이 오면 예, 첫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청와대에 상당히 이제 정치적 중심 인물이 된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를 두고 아주 조심스럽겠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거취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뭐 굳이 언론에다가 이렇게 첫눈을 운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아니니까 여론은 좀 더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부분을 흘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정치 위상이 있으니까 나가다 하더라도 그 뭔가 경질이라든가 쫓겨나간 듯한 그런 인상으로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혼재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 일개 행정관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야당의 비판이나 비난 속에서도 탁 행정관을 붙잡아 둔 것은 거의 탁월한 재능과 또 공영 기획자로서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쌓여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이 고공
지지율이 유지된 그런 측면도 많기 때문에 탁 행정관은 일개 행정관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런 뭐랄까요, 사임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본인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자기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었다는 예. 이런 분명한 자기 의지를 이렇게 밝혀서 그만두겠다, 말려도 그만두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첫눈이 오면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뜻은 좀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가을에 또 북한을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맞자. 마지막까지는 하고 가자. 예, 그 부분은 해주고 떠나라는 그런 당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고생한 사람 참모가 떠나가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잡는 그런 하나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측근에 서서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의상을 코디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PI라고 이야기합니다. President Identity라고 해서 예. PI 작업이라고 하는데 PI 작업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측근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런 논란에 늘 휩싸입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측근이 해야 하는 집단이 목소리가 조금 높습니다. 왜 높냐 그러면은 PI, 즉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넥타이 색깔을 파란 걸로 하십시오. 파란 게 더 잘 어울립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는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측근들이 그런 PI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탁경미 행정관 같은 경우에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붙잡고 싶은 이유 자체가 PI 작업을 하면서 측근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 보고 그림을 바로 그리세요. 네. 또 아니면 대통령 보고 옷을 바로 입으세요. 머리를 넘기세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탁임의 행정관은 측근이기 때문에 또한 PI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기능적 때문에 이제 붙잡아 놓으려 그러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러나 청와대는 그게 아니죠. 도덕이냐 기능이냐를 본다 그러면 도덕이 먼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로 가볼게요. 개혁 입법연대 그리고 그에 맞서서 개헌 야권연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좀 쉽게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예, 개혁 입법 연대는 말 그대로 이 여당이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지지 모임을 만든 것이죠. 예. 그다음 네. 야당은 야권 개헌연대죠. 예. 이제 예. 우리나라는 뭐 디베르제 법칙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소수 정당이 들어서기 좀 힘든 구조 아닙니까? 소선 구조에 한해서는 이제 양당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고 사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데 개헌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이 이제 무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개헌이 나선 겁니다. 이걸 좀 날카롭게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 있다 봐야 되겠죠. 네.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소선구제 하에 총선을 그대로 치러진다 그러면은 또 참패할 것이 뻔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례별 연동제로 가는 것이 비례 연동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비례별 연동제가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여론이 환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비례 연동제로 가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한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권력 구조 개편, 이 개헌이 필요한 것이죠.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만이 이 제1당 야당으로서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예. 이게 뭐 시대적 요구사항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야권에 대한 결집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여기에 모을 수 있는 그 명분이 되니까 이제 합쳐지게 되고 그 개헌을 연대로 다시 정치적 이니시티브를 잡아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뭔가 도덕적 그 보수에 대한
뭐 괴멸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계산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예, 제가 개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개혁 입법 연대라는 건 원구성 협상 논의 과정에서 그 이후를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이런 걸 좀 범여권으로 분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실 개헌과 관련한 건 원구성 협상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개헌이 나온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예. 개헌연대는 이제 개헌 얘기로 다시 들어가고 개혁입법연대는 이번 국회 그러니까 이 국회가 다시 소집이 되면 예. 이 여당의 표를 몰아줬던 그래서 지금은 과반수가 어느 정도 넘었지만 여전히 협치가 필요한 집권당 입장에서는 뭘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힘을 합치자고 해서 개혁 입법연대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서 궁극적으로는 협치를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여당의 표도 몰아주고 이렇게까지 지지해 줬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비난의 화살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되다 보니까 비록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뜻을 함께하는 개혁안에 대해서 함께하는 지금 국회에 보면 그 공수처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네. 그 재벌 개혁 입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적 불만이 많고 지금 정권 2년 차에 들어갔지만 나온 건 뭐가 있느냐 이런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어떻든 협치가 필요한데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여전히 덩치가 크고 여전히 너무나 반대가 어떻게 보면 심하다 보니까 네. 좀 반대가 덜한 소수 정당과 뜻을 함께해서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협치를 가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겠죠. 알겠습니다. 이 개혁 입법 연대만 보면 사실 한국당이 그 안을 보면은 소외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소외되죠. 예, 또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또 소수 정당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예. 내놓은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동상이몽, 삼몽, 사몽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 실익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건데, 먼저 이제 김창규 교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개혁 입법 연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가게를 임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게를 인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가게를 인수하게 되면은 거기에 점원도 인수해야 되고 물건도 다 인수해야 되고 뭐 골치 아픕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저가에 임대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서 개혁의 입법에 국정에 협조하는 체제를 갖지만 실상은 범여권화 시키는 겁니다. 예. 여권화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바른미래당이 네. 예, 실질적으로 여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연대라는 것이 발가락이라도 담아야 그 들어가는 것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바른당은 여기에 대해서 당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고 여기에 비난이 많이 받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이고 야권발 개헌의 부분은 이건 정치적인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국려지책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비난의 수위가 좀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정치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젠다 그리고 뭔가 정치권을 결속시킬 수 있는 뭔가 주제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될지 안 될지를 모르나 여기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 그 명분에 대한 부분을 국민적인 기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걸 하기 위한 필요적 수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비록 그런 수단이라 할지라도 예. 사실은 이 개헌안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대통령안까지 국회에 보냈을 정도로 그만큼 국민적인 여망이 담긴 개헌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당이 논의조차 안 하고 그냥 용도 폐기했을 정도니까 예. 이 시점에 다시 끄집어내서 개헌하자라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했던가에 대한 설명이나 그리고 또 사과나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개헌은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뜬금없이 이제 또다시 예. 개헌하자.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의 정치판을 흔드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랄까요, 오해 내지 이해를 줄 그런 카드임에도 분명하지만 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협치하는 차원에서 이왕 꺼내 들었던 개헌 카드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이 또 던지는 개헌은 어떤 것인지 좀 더 포용적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뭐 개헌 야권 연대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당 내부 상황 먼저 한번 살짝 짚어보시죠. 지금 이번 주 주말이면 아마 비대위원장의 후보, 윤곽이 예, 예. 예,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눈에. 예, 뭐 지금 다양한 인사들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뭐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전혀 뭐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보니까 뭐 인유한 연세대 교수, 그다음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도 예. 거론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뭐 본인의 의사는 관계없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한국당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하고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이제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권성태 대행에 대한 불신임 이 부분은 이제 진화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된 것 같고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이제 추대가 되고 또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김성태 권한 대행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2016년도에 김종인 예. 체제와 같은 형태로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을 넘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친노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일가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했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결기를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당내 인사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병준 교수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소극적 의사를 좀 예.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비대위원장 봤더니 한 자천 이 언론에 거론되는 수만 봐도 한 20-30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왜 거론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김병준 교수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자기는 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권을 달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예. 있으면 가겠다. 어떻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람 단 한 사람인데 저는 누가 오더라도 현재 보면 자유한국당 안에 초재선 모임 그룹이 있고 네. 삼선 모임 그룹이 있고 또 중진 모임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진지한 반성으로 국민들 앞에 정말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파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만 표출시켜서 일부 유권자들은 2년만 기다려라. 반드시 응징해주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이번 선거에서 그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아직도 반성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모시느냐 이거는 언론의 관심사는 될 수 있겠지만 예.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장 누가 오더라도 현재 내부의 이런 구성원들의 마인드와 또 입장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 한 저는 오히려 허수아비 노릇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신 뜻에 따르겠다. 그런 칼을 줘도 우리는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내부의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와서 물과 기름처럼 겉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먼저 선언을 해야죠. 지적하신 네, 대로. 그렇죠. 향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시면은 총선 공천권이라든가 그다음 구조 개편이라든가 모든 권한을 정권을 다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다 사인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왜 소극적이냐 그러면은 지금 저기 망해가는 지방에 가서 내가 할 게 뭐냐.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그 덤태기를 내가 다 쓸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가시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냐.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정미 권한대행이라든가 인유한 교수라든가 뭐 임명구 나오고 김병준 교수 이야기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혁신은 우리가 하지. 반성을 해도 우리가 한다. 라는 식으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벌이거든요. 예.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좋은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고 이걸 떠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저기 가면 내가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보수를 계획할 수 있는 개파를 없앨 수 있는 이런
뭐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상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이상적인데 그만큼 이렇게 사실상 한국당은 할머니 사탕에 이빨이 섰고요. 예. 몸이 병들은 겁니다. 그 할머니 사탕이 뭡니까? TK에 대한 표심이었거든요. 보수에 대한 지지, 무작정의 어떤 지지 네. 이런 것들에 반성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옛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인제대 교수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